그리고 오늘은요, 역사에서 사라진 8.15 건국일 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광복절이다, 건국절이다, 광복절이다 막 싸우는데, 초창기에는 건국절이었습니다. 건국에서 건국, 광복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광복이 됐는데, 건국하면 안 되고 광복절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식한 인간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정신병자들이다.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앞에 제가 이런 그 방송 한 거는 이건 믿기고, 사실은 뒤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해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안 보니까 제가 앞에는 좀 믿기로 던져 놓은 거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거 다 알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게 안석주, 안병원, 이게 부자지간입니다. 작사, 작곡, 이 부자지간에 작사, 작곡을 했는데,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독립이었다. 이 노래는 1947년 3월 1일 날 라디오 특집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되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문교부의 제안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개사가 됩니다. 왜? 독립했는데 무슨 독립이에요. 독립 끝났는데, 근데 너무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이거 통일로 바꾸면 안 되겠어. 뭐 통일해야 되니까. 북진 통일해야 되는데. 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된 거예요. 예. 자, 이게 그 당시 사진이고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이 사진이고, 예. 1946년 8월 15일, 1947년 8월 15일 해방기념식, 이승만, 김구 등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민족이 단결하여 독립을 앞당기자 해방기념식을 46년도, 47년도에 해방기념식을 했습니다. 해방기념식. 광복절이 아니에요. 1945년 9월 3일 김구 선생이 지금은 건국의 길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뭐예요? 광복은 됐는데 건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9월 3일 날 김구 선생이 지금은 우리 건국의 길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46년, 47년 8월 15일에는 해방기념식을 한 거예요. 건국이 아직 안 됐고 건국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김구 선생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좌파애들은 김구 선생이 이야기하면서 왜 김구 선생이 한 이야기는 안 들어요. 김구 선생이 친일파 좋은 거다. 이웃나라하고 좋은 거,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냐. 친일파 많아지면 좋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왜 반일 운동하고 있냐고. 그러니까는 전부 사기꾼들이다, 좌파는. 자, 우리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은 1946년 2월 모범적 독립국을 건설하자는 방송 연설을 합니다. 군주 정치나 독재 정권 하에서 구속받고 지내는 습관을 다 타파하고 민주 정체 밑에서 자유활동하며 전세계 해방된 민족들과 같이 동등의 복리를 누리자. 군주 정치나 독재 정권 하에서 구속받고 지내는 습관을 다 타파하고 군주 정치가 조선 말기고 독재 정권이 뭐예요? 일제 이거 청산하자는 거예요. 독재 청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왕족이었으니까 다시 조선 왕조처럼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자기 왕권 강화하고 자기가 왕되고 하면 되는데, 여성도 한 표, 노비도 한 표, 백정도 한 표, 양반도 한 표, 모두 한 표씩 투표할 수 있게끔 자유 투표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 왕실의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어디로 대한민국 국고로 귀속시키고. 그런데 독재자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고 무식한 놈들이고 정신병자들이다.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에 감격스러운 사진들입니다.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 서울중앙청,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자, 우리의 해방을 기념한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축하하는 것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래서요. 민국,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나라, 민국, 국민의 나라, 대한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 민족을 이야기할 때 대한이라고 했고, 그게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자, 1948년 8월 16일 동아일보 제1면 기사에는요, 완전 독립을 만방에 선포한다, 이래 돼 있어요. 48년 8월 15일 날 완전 독립을 만방에 선포했다. 그래가지고 8월 16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8월 16일 날 완전 독립을 만방에 선포했다. 그래가지고 8월 16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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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 날 이런 기사가 나
대한민국 독립 1주년 아닙니까? 1주년 기념. 여기 한자 읽어보시면 독립이야 독립.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을 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사는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은 오늘을 우리는 제4회 해방일과 제1회 기념일 다르게 썼잖아요. 같이 경축하게 된 것을 같이 경축하게 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독립기념 1주년 그리고 해방 4주년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경향신문 보도는 독립 1주년, 건국 1주년, 광복 1주년, 정부 수립 1주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경향신문 이때만 해도 정상적이었다고. 그 정당들의 성명은 대한민국 건립 1주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자, 1945년 5월 하순에 이승만 정부에서 국무회의에다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을 하는데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국경일은 뭐 좌와 같다. 3.1절 3월 1일 헌법공포기념일 7월 17일 독립기념일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근데 지금 독립기념일도 국경일에서 빠졌죠. 제헌절 헌법공포기념일도 그 지금 그 휴일에서 빠졌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헌법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구 때 빠졌나요? 제헌절? 김영삼 때 빠졌나요? 김대중 때 빠졌나요? 하여튼 좌파 정권 들어가지고 이거 빼버려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거 다시 그 빨간 날 공휴일로 살려야 된다. 우리 헌법 만든 날을 7월 17일. 이승만 정부 이상과 같은 국경일법 초안을 여기는 독립기념일을 8월 15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독립기념일을. 독립기념일이라 돼 있지 광복절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국경일법 초안을 6월 초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는 9월 하순에 돼서야 국경일법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헌법 공포 기념일이라고 돼 있는 거를 제헌절이라고 바꿔버리고 광복절로 수정을 해버려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유상 몰수, 유상 분배해가지고 그 기득권층에 토지들을 다 몰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 한민당이 다 그 지주들의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 한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한민당이 지금 후손이 누가 됩니까 지금? 그렇다. 지금 자유당의 그 후신들이 쭉 내려가면 나중에 자유당이 공화당 되면 공화당이 또 지금 신한국당 이래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그래 되는 거고 한민당이 누구예요? 지금 저 민주당 그쪽 계보 아닙니까? 맞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예. 자,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법 제정했다. 3월 1일 3.1절 됐고 7월 17일 제헌절로 됐고 8월 15일 광복절로 됐고 10월 1일 개천절로 됐다. 광복절, 제헌절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백관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독립기념일에 대해서는 광복절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정권을 잡으면은 이거 광복절을 독립기념일로 바꿔야 된다. 건국절로 바꿔야 된다. 자, 1950년 8월 15일 제2회 광복절 기념식 대구 문화극장입니다. 이 당시는 그 6.25 터져가지고 대구로 피난 와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이런 걸 했다. 대구 매일신문의 오보, 대한민국 독립 제2회 기념일은 동시에 제6회 광복절인데 해방 5주년, 광복절 2주년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오보가 난 거예요, 또. 자, 그리고 조병옥 내무장관의 해방 5주년, 광복절 2주년 기념사 1950년 8월 15일 대구 매일신문 조간에 이렇게 보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5주년, 광복절 2주년이란 거는 뭡니까? 해방은 따르고 광복 이게 독립 건국됐다는 게 그러니까 광복이란 의미를 건국 해방 독립 건국의 의미로 쓴 거예요. 이 당시에는 광복이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건국절로 넘어가는 게 맞지. 독립기념일로 넘어가는 그 명칭을 바꾸는 게 맞죠. 8월 15일은 해방 후 5주년이 되는 날이요.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두 돌이 되는 거룩한 날이다. 보세요.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두 돌이 되는 거룩한 날이다. 이래 돼 있고 아까 위에 보시면은 여기 대구 매일신문도 해방 5주년, 광복절 2주년 기념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전부 다 광복이라는 게 건국, 독립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2의 그 광복절 기념식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 금년 8.15 경축일은 민국 독립 제2의 기념일로서 이게 8.15 경축일은 민국 독립 제2의 기념일. 그러니까 건국의 광복이 아니고 독립이다. 전 국민이 다 같이 지켜야 할 때 이때 공산도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수도를 떠나서 일시도 천도 중이며 전민족이 난리를 당해서 도로에 방황하며 풍우표요한 이 처지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대구시 주최하에 백전불굴의 기상으로 이와 같이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잠시 당한 위난보다 이날을 얼마나 중요시한다는 것을 세인에게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 경축이 더욱 의미있고 역사적인 것을 인정하는 바이다. 우리가 나라 지금 뭐 전쟁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하지만은 이 지금 독립을 기념하는 거 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우리가 독립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날 행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구 경남도청 군의 국회의사당입니다. 1951년 8월 15일 제3회 광복절 기념식 광복절 경축 겸 남북통일 전취 국민총궐기대 이 대통령의 기념사는 독립 3주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근데 언론은 제6회 광복절이라고 이렇게 잘못 써버린 거예요. 언론들이 멍청해가지고 대통령의 말을 자꾸 왜곡을 했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뭐 이게 여성들 나와가지고 이게 한 건데, 1952년 8월 15일 제4회 광복절 기념식 서울중앙청. 그러니까 제 48년도에 그 우리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제4회 그 광복절이라 하면은 뭡니까? 독립기념일이라는 이야기야, 광복절이라는 게.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52년 8월 15일 제2대 대통령 취임식 및 광복절 기념식, 제4회 광복절 기념식이다. 48년에 그 광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신문 보도에는 제7회 광복절이라고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그때도 사실 왜곡하고 막 그랬다. 지 마음대로 쓰고 했다. 경축, 대한민국 주권하에 남북을 통일하자. 이거는 뭡니까? 1953년 8월 15일 광복절 및 대통령 재취임 1주년 기념식 제5회 광복절 기념식 그걸 서울중앙청에서 했어요. 53년이니까 제5회 광복절이라면은 건국 5주년이라는 거예요. 그 신문 보도에는 제8회 광복절로 나왔다. 언론들이 다 오버해가지고 지금 이래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건국 초기 5년 동안 대한민국은 5회에 걸쳐 건국을 기념했다. 언론기관에서는 58년 건국 10주년, 1968년 건국 20주년, 1978년 건국 30주년, 88년 건국 40주년, 1998년 건국 50주년까지 건국을 기념 특집 보도를 했다. 그게 10년 주기로 건국 몇 주년 해가지고 다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경향신문의 이기붕 민의 원장 1955년 8월 15일자인데 대한민국을 수립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다. 48년도에 수립했으니까는 55년이면 7주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 100주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 좌파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좌파 정치인들은 전부 미친놈들이다. 못 배운 놈들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무식한 놈들이다. 학교 다닐 때 돌만 던지고 하니까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대통령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광복은 건국입니다. 건국. 이 보시면 그 경향신문 1958년 8월 15일 건국 10주년 기념 보도를 했네요. 건국 10주년. 건국 열돌. 자, 동아일보 1958년 8월 15일 보도를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거 빨간색 원을 보시면은 건국 1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이래 돼 있고, 우측에 보시면 건국 1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의 8.15 광복절은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국 10주년 8.15가 건국이라는 거예요. 건국. 자,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건국 10주년 축하 메시지. 대통령 건국 10주년. 아이젠하워니까 대통령 건국 10주년 메시지라고 돼 있네. 대한민국 수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본인은 대통령 각하 한국민에게 미국이 따뜻하고 우호적인 축하를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국 50주년 8.15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이 뭐였습니까?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은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국제 경쟁력은 취약해 있다면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했다. 지금 건국 50주년이라고 김대중 대통령도 했는데 우리 좌파들은 왜 자꾸 김대중 대통령은 부관 참시하려고 해요? 반일 운동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일왕을 천황이라 하고 가가지고 90도 인사하고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독도 이승만 대통령이 확보해놓은 독도도 저기 신한일 어업협정 맞이해가지고 일본한테 상납하고 중간 수역으로 만들어 공동의 바다로 쓰자 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러니까 친북, 친중 이거 이 매국노들 이거 정신병자들이다 보면 되는 거지 문재인 정권에 있는 애들은. 자, 노무현 대통령도 8.15 경축사를 했네요. 자, 보세요. 이게 2003년 8월 15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58년 전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58년 전에 해방이 됐고 3년 후에 민주공화국 독립을 했다, 건국을 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8.15 경축사에다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는 이 좌파, 종북 주사파 애들은 학교 다닐 때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것밖에 한 게 없기 때문에 역사를 모른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얘들은 뭐야? 정신병자들이다. 그 정신병자가 대면 정신병자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언제요? 2008년도에도 했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우리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건국 60주년 기념 우표에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건국 60주년이 되던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경축하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와는 별도로 7월에 한나라당의 정가변 의원 등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중 광복절을 건국절로 한다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008년 한나라당 정가변 의원이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흐지부지 됐다. 왜냐면 뭐 여러 단체들에 의해 가지고 압력에 의해 가지고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 이에 광복회를 그러니까 정가변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겠다고 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니까 이에 광복회를 비롯한 54개 단체 및 민주당, 민노당 의원 74명과 이이화, 임헌영, 임헌영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다른 거였는데 박헌영이를 존경한다고 해가지고 임헌영을 이름을 바꿨다 하더라고. 그 한시준 등은 2008년 8월 7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그럼 광복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자기들 이 지원금 다 달라게 생겼으니까는 건국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는 거다. 그 광복회가 지금 이상하게 민주당, 민노당 이 광복회하고 이 민주당, 민노당 이 좌빨들하고 지금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광복이 뭐예요? 중국의 그 광복군이 뭡니까? 중국에 지원받아 가지고 그 활동한 게 그 광복군 아닙니까? 중국 하에서 자, 한국 근현대사학회 또 한국사연구회, 부산경남사학회, 고려사학회를 비롯한 호서사학회는 건국 60년과 건국절 철회를 촉구하는 역사학회의 성명서를 통해 역사학회가 전부 다 우리나라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들고 올라온 거예요. 통해 정부 주도하에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하여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복절도 건국절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말살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전부 정신병자들이고 못 배운 놈들이고 미친놈들이다. 1948년도부터 끊임없이 건국 독립 이야기가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고 이런 거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면 뭐예요? 미친놈들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대한민국 역사학회 역사학자들이라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 광복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 및 일부 역사학자들과 좌파 성향의 단체들까지 합세하여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건국 60년 행사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섰다. 그 결과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전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는 두 곳에서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는 이 민주당 역사학회 다 좌빨려 광복회 나중에 다 없애버려야 된다. 광복군은 무슨 광복군이에요. 독립군은 무슨 독립군이냐고. 미국이 핵폭탄 2발 쏴가지고 조선이 독립된 거지. 그거 아셔야 된다. 독립군이 제일 많았을 때가 3,500명입니다. 근데 1921년 자유시 참변, 그 자유시라 불리는 스버보드니에서 러시아 적군파한테 속아가지고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저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가고 벌목공으로 끌려가고, 남은 뭐 홍범도나 남은 사람들은 이르쿠츠크의 제5군단 이르쿠츠크에 있는 제5군단 러시아 5군단에 배속돼 가지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뭐 대한독립을 했다, 광복군이 대한독립을 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밖에 해외 나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면 미친놈 취급당해요. 왜? 일본군이 잘 나갈 때 730만이고 일본 말기에도 한 300만이 넘었다. 그런데 독립군이 총이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야, 광복군 독립군이 총 못 썼니? 총알 얼마 있었니? 군사력은 얼마 있었니?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일본군은 망할 때도 300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나라 이 역사학계가 다 뻥튀기를 해가지고 거짓말 했는데, 이게 8.15를 건국절로 바꿔버리는 순간 모든 게 와장창 다 없어지는 거고, 자기들 진지 구축해놓은 게 무너지는 거고, 지원금 받아가지고 빨갱이 새끼들 키운 우리 국민들 혈세 낸 거 가지고 지원금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그런 빨갱이 새끼들 곳곳에 키운 것들이 한 방에 부정되니까 사라지니까 난리를 친 거예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1919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 전문을 보시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뭐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기회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며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7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10월 29일에는 뜬금없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3.1운동을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뭐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87년 제9차 개정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역대 헌법 전문 어디에도 없었던 수상한 문구가 들어갔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뭐 민주 이념 계승,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러시아 적군파 레닌 자금 받아가지고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헌법이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자, 보시면 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헌법을 보시면요, 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함. 대한민국 23년 11월 28일 41년 11월 28일입니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 그리고 이시영, 조성환, 조완구, 조소왕, 박찬희, 차이석, 이 7명이 그냥 그 소그룹에 어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쑥닥쑥닥 해가지고 만든 게 임시정부 건국강령인데, 이 헌법이죠. 제1총강에 보면은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와 신법을 참호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유제도를 없애버리겠다, 토지 국유화하겠다, 이게 사회주의 헌법 아닙니까? 김구가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북 주사파이들이 저기 김구 하는 거, 김구 100번 김구 기념관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가 또 아래 틀고 있는 거예요.
뱀새끼들처럼. 이 다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이시영, 조영환, 이 사람들 7명이 앉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야 공산주의 안 된다고 하니까 탄핵시켜 내쫓아버리고 41년에 자기들끼리 7명이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런 사회주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법통과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딴 거를 갖다 87년도 헌법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헌법 3장에 보면요. 건국을 보시면 대상 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업, 농립, 수리, 소택과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 상기업과 성시공업 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사는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 기업은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그 방산뿐만 아니라 다 국유로 한다고 해놓은 거예요. 3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가, 일절,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 기관에 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유재산 몰수하겠다는 게 그게 임시정부의 헌법이었습니다. 41년도 임시정부의 헌법.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좌파들이 임시정부 100주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정부 건국강령평가 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숨어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망령을 되살려내 악법이 된 게 87헌법이다. 87헌법은 전문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표현 하나로 이 나라의 국가 이념을 공산주의로 규정하였다.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산주의 국가로 이끌고 가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인 명분과 당위성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서 가져온 것이다.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지 않는 모든 법은 무효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법통이라는 단어는 자유대한민국을 말살을 위해 헌법에 교묘히 침투해온 틀의 목마다. 이 문구 하나가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 질서를 뿌리채 뒤흔들게 한 것이다. 이게 틀의 목마 아닙니까? 틀의 목마. 틀의 목마 내용은 아시죠? 이 목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성 안에 끌고 들어오니까 이 안에서 목마 안에서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다 밤에 불 지르고 문 열어주고 해가지고 다 이 성이 함락된 거 아닙니까? 87헌법의 법통이라는 단어 하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무너뜨리는 틀의 목마다. 그래서 틀의 목마입니다. 자, 87 개정 헌법 전문의 임정 법통 개성의 등장 배경은 김준현 전 고려대학 총장, 우리 고대 민족 고대 하는데 우리 고려대생들 여러분의 총장님이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을 공산주의 하자고 한 거예요. 그거 똑똑히 알고 민족 고대 그딴 소리 하라고. 역사를 모르면 무식한 놈 되는 거고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 미친놈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자, 김준엽은 자신의 저서 성립 민피로전에서 이 서문에서 상해 임정 법통 개성론이 현행 헌법 전문에 명문화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자신이 했다고 고백을 했다. 1986년 6월부터 나는 강만길, 윤병석, 박영석, 신용하, 신일철, 이현희, 박성수, 김창순, 서대숙, 전준 교수 등과 협력하여 한국일보의 호의로 89년 8월에 이르는 86년 6월부터 89년 8월까지 3년 동안 동지에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재하였고 87년의 헌법 개정 시에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명기하기 위하여 당시 여야의 헌법 개정 대표위원, 여당은 이종찬 의원, 야당은 이중재 의원 및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와 여러 차례 수기하여 공동으로 추진 성사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 사람이 김준엽 고려대 총장입니다. 고려대 학생 여러분은 죽창 들고 촛불 들고 지금 김준엽 총장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 죽창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촛불로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민족 고대 이딴 이야기 하지 말라고. 쪽팔리게 무식한 새끼들아. 고대 총장이 대한민국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헌법에 그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바꿨는데 고대 민족 고대 이딴 소리 하고 있네. 역사를 모르면 고대 출신들 미친놈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 되는 거고. 이종찬 의원, 이 사람 이종찬 의원 아닙니까? 천재일보 보니까 이종찬 의원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하는 이종걸이 이종찬 같은 집안 조카 아닙니까 이거 조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역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부 역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 표현 금지 지시가 떨어졌다. 2013년 10월 교육부가 8종 교과서 출판사에 내려보낸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보완 사항표에 보면 놀랄만한 대목이 있다. 2013년이면 누구예요?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교학사 교과서는 307종 남한에서의 정부 수립과 유엔에서 이렇게 기술화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 수정 공고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재헌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3.1운동의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수립되었음을 수립되었다. 따라서 건국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지필 기준 등에 의하여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될 필요 있다. 박근혜 정권 때 이름 만든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 때.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이 뭐야? 박근혜 정부 띄워주잖아.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가 성동격서식으로 박근혜 잘한다 해놓고 물밑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북 주사파애들이. 자, 교학사 교과서는 이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건국을 빼고 유일한 합법정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거 고쳤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금지어로 지정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교육부 앞세워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갖다가 금지어로 지정을 한 거예요. 교과서에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자유 빼고 하는 게 다 이때 박근혜 정권 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제정 기념한 것이 왜 중요한가? 자,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 전문을 보시면은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래 돼 있어요. 이렇게 민주공화국 모든 국민은 주권한테서 나온다. 이래 돼 있고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1948년 5월 10일날 자유총선거 아닙니까? 여기 그냥 짝대기로 1, 2, 3 이래 돼 있는 거는 이 숫자도 모르고 해가지고 야 1번 찍어 1번 짝대기 2개 짝대기 3개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 이거 보시면 짝대기 하나 짝대기 2개 이래 돼 있죠. 사람들이 한자도 모르고 해가지고 짝대기 하나 찍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 여성들도 투표를 했다. 조선 말기에는 여성들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양반들한테 몸 팔고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요? 일본 사람들한테 저기 몸 팔고 자기 그 삼촌 가족들이 팔아넘긴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여성도 사람이 된 거예요. 한 표가. 그 여성들로 다 투표하잖아.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5월 50 총선거 임시결과 발표. 대체로와 이번 선거는 원활히 그리고 조직적으로 또한 능률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 장군은 모든 남녀가 공산분자의 반동적 흉한 및 무례한의 무서운 협박과 폭행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용감하게 투표장으로 가는 것을 보고 감격했다. 마셜 미 국무장관은 공산주의자 지배하에 소수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 지지와 방해 활동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등록 유권자들이 투표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민주적 방법으로 그들 스스로의 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5월 10일 선거 직전 5주 동안 589명이 피살됐다. 5월 10일 선거 당일 62명의 경찰관 공무원들 피살됐다. 제주 4.3 사건 뭡니까?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들 껍데기 뺏기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선거인단 선거관리위원들 잡아다가 죽이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는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려고 가갸갸 거겨겨 가슴 위에 거룩한 십자가 올려놓고 고교교 구규규 고락간의 구원의 복락을 누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한글 이렇게 가르친 게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부 문맹인데 교회 다니는 할머니들은 글자를 알았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들한테 가가지고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면서 자식들한테 편지 좀 써달라, 읽어달라,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목사예요.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그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정치도 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대에서 신학 학사도 받았습니다. 그 프린스턴대에서 국제정치 그 박사도 받았지만은 신학 학사도 받았기 때문에 그 하와이에서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도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좌빨 목사님들, 우파 목사님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앞장서니까는 야, 그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목사님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전도사님이 세운 나라예요. 기독교가 세운 나라라고. 이 아셔야 된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이윤영 의원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남북 통일을 주시었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돼 있다. 이게 엄청나게 길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이래 장문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장문의 기도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뭡니까? 애국가가 찬송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달라. 이거 우리 또 기도로서 재헌국회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78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켜준 거고 670억 달러를 쏟아부어가지고 먹고 살게 해준 거고 미국의 남침내교, 북장로교 이런 데서 옥수수가루, 분유가루 보내가지고 우리 국민들, 하나님의 자녀들 먹고 살라고 해준 거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나라 지켜달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한테 봉헌된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한국의 청년들과 미국의 청년들이 그들의 피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 산하에 있고 그들의 넋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좌우에서 손잡고 맺은 게 그게 뭐예요? 한미동맹이에요. 그거를 종이 쪼가리에 써놓은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종이 쪼가리가 없어져도 한미동맹 파괴 안 된다. 올해 1월 달에 그 미국의 기독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한국과 미국 기독교 간에 뭐가 있었다? 기독교 동맹이 탄생했다. 한미동맹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이 기독교 동맹이 한국을 지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기독교 뒤에 누가 있어요? 펜스 부통령,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 뒤에 목사님 뒤에 하나님. 그렇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 공포 뭐 1장을 보시면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위쪽에 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자유를 모든 국민은 자유, 모든 국민은 자유, 모든 국민은 자유. 모든 국민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자유라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온다. 48년도 7월 17일 재헌헌법은요. 이 자유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종교에서 나온 거야. 종교에서. 재헌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명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선진국가를 이룩하는 것,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여하고 북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완성하는 것, 세계를 섬기고 축복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사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국가적 사명은 자유의 완성과 세계적 확산. 대한민국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4조 이렇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식 대한민국 건국이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해요. 북한을 자유케 하고 세계 자유케 하고 세계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파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교의 자유. 예배 드리려고 이동을 하면은 이동의 자유가 생기는 거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언론의 자유가 생기는 거, 인쇄 출판하면 성경책 찍어내고 주보 찍어내고 그러면 인쇄 출판의 자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에서 자유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권은 어디서 나세요? 인권. 천부인권, 하나님 모습을 창세기의 제네시스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가지 만든 게 사람이다. 그래서 천부인권이에요. 그렇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어디서 나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상호 신뢰, 그 법치주의가 나온 거고 상업이 발달하는 거고 짜장면에 독 탈 거라 생각하면 짜장면 시켜 먹겠습니까?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사유재산이 나온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제도가 나온 거고 살인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다 우리는 학교에서 성경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사람들 죽이고 해가지고 800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 민족 동포를.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86년도 10월에 함경북도 온성 정치범 수용소에서 5,000명을 학살했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1998년도 황해 제철소에서는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깔아 죽인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북한의 방송국에서 또 방송을 한 거예요. 너희도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하라.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은 다 간첩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북한입니다. 38,000개 김일성 동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경배하고 있다. 이거는 김일성은 주체 사상 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문재인과 종북 주사파는 그 종교 신자예요. 사이비 종교 신자라고. 걔들 정신병자라고. 이 보십시오. 이 뭡니까? 사람이 이 얼마나 큰 거예요. 또 사람이 이렇게 개미같이 보이면. 보세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걸어놓고 선풍기 틀어놨어. 땀 흘린다고. 이게 정신병이지. 북한은 정신병이고 북한 추종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청와대 애들 다 정신병자다.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는 문재인 그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 민족 어버이신 위대한 수령 이 짓 하고 있다. 어버이 수령이 왜 애들 밥을 못 쪼개가지고 다 굶어 죽어요. 거짓말하고 있다. 이 보세요.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런 짓거리 하고 미사일 쏘고 근데 국민들 굶어 죽어. 이 뭐예요? 김정은이 개새끼라는 거지. 김정일이 개새끼라는 거지. 김일성이 개새끼라는 거지. 그래고 핵은 만들어. 북한은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이자 최악의 적그리스도 집단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분들, 카톨릭 신자분들. 이거 김일성 동상 무너뜨려야 된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린 결과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 같이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뇨. 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 크게 통한하심을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과 같더라. 이 뭐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김대중 동상 세워가지고 애들 김대중 로고 김대중 이름 새겨진 티셔츠 입고 가가지고 절하게 만들고 소녀상 뭐 무슨 뭐 강제징용상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절하게 만들고 뭐 사회주의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버린 거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동성애가 퍼지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고 자빠져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낙태죄가 퍼지고 있는데 가톨릭이 100만 명이 넘게 서명했는데 기독교는 20만 명밖에 서명 안 했다. 북한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부 침묵하고 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환난이 지금 닥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노라. 지금 이대로 되는 거 성경대로 되는 거 성경대로. 자, 북한을 자유케 하고 세계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파도가 되게 앞서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 와가지고 김정일 장군은 약속 대부분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다. 이산가족 상봉 뭐 쭉쭉쭉 해가지고 2005년 6월 27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역사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대통령 된 거예요.
김일성, 김대중, 김일성, 김정일이, 얘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죽였는데, 무슨 김일성 장군이, 김일성 장군? 김일성 개새끼지. 살인마 김정은이 무슨 김정일의 약속 대부분을 지켜요. 자기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북한 막아내려고 그들의, 속임수, 이런 거에, 막아내려고 얼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위에서는, 야, 우리 화해하자 놓고 밑에 땅굴 파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는데,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일 장군 약속을 지킨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된 거 이런 사람이 김정일에게 편지 공개를 보냈다. 위원장님이 건강을 기원한다. 살인마 새끼 오래 살라고 기도하는 이 정신병이지 이거는. 편지 전문을 볼까요?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고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한 사람이고 자유가 뭔지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역사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살인마 독재자들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오바마가 친중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압박해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재진 원장 이런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전승열 가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아직 냉전적인 수구적인 사고 갖고 있냐고 그래 이야기하고 남재진 원장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장관들,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 다 해보고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 그래 심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딸이고 하니까는 지지하고 이런 건 좋은데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는 사람이고 사회주의자고 그 옆에 그런 유유상종이라고 다 그런 종북주사파, 친중 공산당, 친북 공산당 그런 사람들만 있었고 그거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끌어들인 게 대통합이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당직자로 박아놓고 국회의원 한 자리씩 주고 청와대에다가 비서관 행정관을 박아놓고 그러니까 전복이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기자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돌팔매를 지르하고 후원 안 하겠다고 후원 끊겠다고 협박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자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일 이 프레임 안 먹히고 하니까 올 연말 내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 풀어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게 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공작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역사를 모르면 미친놈 되고 거짓말쟁이 되는 거다. 무식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 하려고 해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자, 메가박스 송파파크 하비오에서 이번 주 주말 상영한다고 하니까 전화 좀 하시고요. 자, 하여튼 이 영화 보시고 이런 책들 좀 꼭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책을 안 사보시면은 그런 사기꾼들의 거짓말, 그런 선동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 아이고, 저는 자유민주주의,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무런 억하심정도 없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 이거 세 개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기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10원짜리 하나 물려받은 것도 없지만은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후손들한테 이걸 더 크게 발전시켜가 물려줄,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팔매를 맞을 짓을 하면서도 돌팔매 맞을 줄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한 걸 했다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 깨어나야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세월호에서 한 명이라도 야 밖에 나가서 탈출하자 했으면은 다 살아남았을 건데 앉아 있으라고 하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침몰해가지고. 그 언론은 욕을 먹건 돌팔매를 반다 하더라도 기자가 할 일은 사실관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번영하게 만드는 그 길로 낭떠러지를 안 떨어지게 하는 알람, 비상 알람, 경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기자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책 좀 많이 사서 공부 좀 하시고요. 자, 이런 방송을 하려면 여러분의 17방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만원씩 후원 좀 해주시면 더 좋은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료 만드는데 엄청 힘들어요. 자료 찾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려면요. 하여튼 저희가 하는 노력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